출산 후기 막 눈이 빨개질 때까지 보게 되고 이러는 사진사도 부르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안 나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옵니다. 빌리지 베이비 대표 큐레이터 이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둘라 김학민입니다. 둘라가 무엇이고 왜 둘라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둘라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출산하는 여성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둘라라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전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맞아. 아기 낳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까지도 계속 이제 출산 때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돼서 둘라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첫째 아이가 돌이 좀 지났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둘라가 이제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는 여성이라면 흔히 얘기하는 이런 미드와이프나 조산사? 그쵸, 조산사 미드와이프 뭐 같은 네. 개념인데 그거랑 제일 많이 헷갈리세요. 아주 옛날에는 그게 이제 같이 섞여 있기도 하고 막 네. 그랬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의사 선생님이 간혹 안 계신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전부 의료진이세요. 그 의료진들 말고 산모를 조금 더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둘라라고 해요. 출산 전에도 산모를 만나요. 단순히 그냥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늦어도 30주 정도쯤에는 산모를 만나서 어느 정도 친해지는 거죠. 라포를 형성한다 막 이렇게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괜찮아질 거예요 막 이런 별로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뭔가 친밀한 감정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동안 그런 중에 진행될 때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먼저 만나서 교육도 하고 출산도 진행하고 간혹 출산 후에도 좀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아기 낳으실 때 네. 둘라를 같이 끼고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게 저 너무 무서워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임산부 분들이실 거예요. 아니면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무서우시잖아요. 어떻게 출산 후기 막 눈이 빨개질 때까지 보게 되고 이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치과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 네. 뭐 이렇게 주사 엄청 무서워하고 막 병원을 자주 가는 스타일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요? 아, 병원이요. 뭐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무서워서 찾아본 출산 후기에 나온 얘기들이 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것도 많았고 산모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사실은 우연치 않게 자연 출산을 하는 병원을 알게 됐어요. 이 병원에서는 산모가 이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된대. 제가 남편한테 처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 자연 출산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자연 출산이 뭔가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의료적 개입이 굉장히 최소화된 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면 질식분만이에요. 자연분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연분만이랑 다른 거는 의료적으로 병원에서 이런저런 처치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산모와 아이가 원치 않으면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완전히 다 많이 뺄 수 있는 자연주의 출산하면은 무통분만 안 하는 거? 약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의료 개입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무통분만 없이 낳는 출산이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돼요. 약간 산모분들이나 아기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의료 개입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요. 그런 출산이라고 보는 게 일단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를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좀 더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아기와 엄마의 관계나 출산 과정을 더 존중받으면 배려받으면서 그렇게 출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출산이라고 하면은 3대 굴욕 안 한다. 그쵸. 의자에 다리 걸쳐놓지 않는다. 이렇게 눕는 자세. 그리고 뭐 좀 어두운 데서 한다. 그리고 바로 탯줄 안 자른다. 막 네. 이런 것들을 전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철학으로 산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산을 이끌어 그렇죠. 나가는 게 네. 자연 출산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 굴욕이 가장 쉽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3대 굴욕 중에 뭐 제모나 관장, 내진 이렇게 있는데 자연 출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진을 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 의도를 의료진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코칭을 해드리죠. 관장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다 약간의 조언을 드릴 수는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모도 마찬가지고 그럼 관장을 안 하면 애기랑 같이 혼자도
이제 생산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가는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남편 앞에서 제가 똥 싸는 모습을 보여야 되나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밑에 직장 끝에 이렇게 남아있는 변이 이렇게 약간 밀리면서 조금 분비물처럼 조금씩 나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산모랑 남편분은 인지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약간 인지하더라도 다른 분비물 처리하는 것처럼 요즘 병원이나 조산은 모두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뭐 옛날 외양간에서 났던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분비물 처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화장실 가서 작정하고 하는 그런 그렇죠, 생산물과는 양도 다르고 네. 느낌도 다르다. 네, 그 아웃풋의 느낌, 아웃라인 뭐 이런 것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시는 건 이제 안 하셔도 괜찮고 진짜 간혹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경우에 좀 그런 기미가 보일 때가 있어요. 기미가 보일 때는 사실 아직 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머리 위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변이 나올 수 있는 시기면은 아직 아기 머리가 한참 위에 있거나 그랬을 때만 그런 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되게 안심하고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아기를 둘 다 자연주의 출산하셨고 네. 심지어 둘째는 집에서 놓으셨잖아요. 네네. 저는 첫째를 자연주의 출산을 하기 전에도 기대는 많았어요. 처음에 무서워했을 때랑은 달리 지금 6주쯤부터 이제 막달까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배워놨기 때문에 기대를 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기를 낳는 내내 속삭이듯 막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초콜릿 입에 넣어주시고 진짜요? 네.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지쳐있으면 시원한 오렌지 주스 빨대로 살짝 이렇게 물려주시고 그럼 또 막 힘내고 저는 좀 오래 걸렸었어요. 저는 좀 지나치게 오래 걸린 케이스긴 했는데 몇 시간 걸리셨나요? 카운터에가 애매해요. 사실은 시작이 언제고 이거를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자궁 경부가 다 열리고 아기 머리가 이렇게 미는 푸시한다는 그 시기 그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끝나는데 저는 한 4시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아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는데 일반 병원이랑은 다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떻게 좀 해봐. 빨리. 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 오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들이 무슨 일 있어? 의료진 분들도 오들이 나오자 이제 그만 막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고 제가 지쳐서 이렇게 있는데 아직 생각나는 게 뭐 먹으면 힘이 나겠어? 뭐 먹으면 냉장고에 초콜릿 있지 않아? 이러면서 다들 막 분주하게 가들 여기 초콜릿 있다고 이러면서 초콜릿을 입에 이렇게 부셔가지고 넣어주시는데 이게 달짝지근한 게 들어가면서 정말 힘이 확 나가지고 그 다음번 수축 때 좀 진도가 좀 제법 나간 거예요. 그런 느낌? 연료는 초콜릿. 네, 그래서 막 오렌지 주스 한 모금 물려주시면 신나서 또 다음에 잘 났던 그런 느낌? 그리고 물속에서 살랑살랑 우리 애기 머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물에서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진통을 하다가 한 2-3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30분 후에 아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물속에 있을 때 아기 머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힘 주는 상태에서도 정신은 또 말짱해서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기 머리를 여기겠죠, 아기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애기한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오들이 힘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9살인데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고 아이랑 그때 얘기를 해요. 여행 갔을 때 얘기를 하듯이 너 그랬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게 되게 제 삶에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8살, 9살 이런 초1 이런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정말 힘든 고비들이 있거든요. 엄청 말썽 부릴 때. 엄마는 충격에 빠뜨린 아이의 실체. 주머니 불끈 쥐어지는 그때 기억이 딸과 저도 관계니까 출산할 때 기억이 너무 세서 얘가 아무리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해도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차분하게 우리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 우리 무엇보다 그리고 애기가 자기 출산 사진을 자기 보통 다른 사진보다 더 재밌게 봐요. 그래서 자기 탄생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사진사도 부르신 거예요? 예, 저는 그건 했었어요. 그건 이제 자연 출산을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역시 우연치
우연찮게 진행을 하게 돼서 출산을 할 때 여자 사진 작가분이 오세요. 과정을 다 찍어주시고 나오는 그 순간도 찍어주시고 2012년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어요.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병원이 조산원 가서 놓으신 게 아니라 예. 산부인과에 가서 놓으신 거예요. 산부인과 의원인데 이름은 간판으로 이제 출산센터 그래가지고 자연주의 출산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40-50분 이상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가지고 힘들다기보다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내가 막 어떤 수술을 받거나 CT기, MRI기, 수술 도구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자연 출산의 경우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별로 없거든요.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작은 아이 임신하기 전에 몇 번의 유산원 출산도 보고 가정 출산도 보고 계속 이제 산모분들을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조산원 출산이랑 가정 출산이. 그냥 조산사 선생님이 그 도구들을 가지고 내 집으로 와 주시는지 아닌지 여부만 다르고 조산원에서 낳을 때 쓰시는 모든 집기를 싹 가지고 오세요. 이런 큰 트렁크 하나에 딱 넣어가지고 그래서 산소 탱크도 하나 가지고 오세요. 요만한 한 캔 가지고 오시거든요. 너무 똑같고 집에서 낳는 게 산모가 너무 편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제가 막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나? 귀찮은 모든 일을 다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나 셋째 이후부터는 내가 출산을 하러 갈 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첫째도 데려가야 하잖아요. 그런가요? 보통 맡기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출산에는 함께 낳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통이 와서 출발할 때 얘를 몇 시에 누구한테 어떻게 맡길지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고 데려간다고 치더라도 이 아이가 자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인가 돌아온 시간인가 아빠랑 같이 있는 이게 다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생각하자니 너무 복잡한데 집에 있으면 그냥 걔는 자고 있으면 자면 되고 어린이집에 있어도 되고 그래도 데리고 가도 되고 막 너무 편한 일상적인. 네,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데려가면 첫째 짐도 있어야 되거든요. 조그만 거 낮잠 이불 하나 챙겨야 되고 첫째 간식 그때 첫째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4살이요. 그러니까 첫째 장난감 이런 걸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찮다. 그래서 첫째가 실제로 출산을 기억한다면서요? 네이버에 월간 임신을 검색하세요. 월간 임신